안녕하세요, 플랫입니다. 네, 이번에 가져온 킷은 프리미엄 반다이 XS 건담 앤드 S 건담 태스크포스 알파 버전입니다. 사실상 XS 건담이에요. 왜냐면 S 건담은 선택 조립이기 때문에 제가 XS 건담으로 조립을 했고요. S는 이제 또 변형을 해주려면 많이 떼서 탈거를 해서 다 이렇게 조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XS 건담만 볼 겁니다. 이 친구 프리미엄 반다이 태스크포스 알파 버전이에요. 뭐가 다르냐, 이 친구가 프리미엄 반다이 제품 태스크포스 알파 버전이긴 하지만 기본 소체가 되는 친구는 2019년도에 나왔던 일반판을 베이스를 하고요. 색깔 놀이에 추가 파츠 조금 들어간 정도의 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1.0에서 1.5로 바뀔 때 2003년도 판인가 거기서 이제 다시 2019년도 판으로 바뀔 때 한번 좀 바뀌고요. 여기서는 소소한 부분만 또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뀌었다라고 묘사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파츠 외에는 색깔만 조금 바뀌고 조립도 조금 바뀌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본 외관 리뷰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외관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우리 지금 리뷰 각도가 좀 사실 바뀌었어요. 얘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워낙 사이즈가 크고 하다 보니까 이 쿼터뷰라고 해야 되나, 이제 탑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특히나 얘는 스탠드가 없으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눕혀서 본다든지 들어서 본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대신 그냥 이렇게 정면 뷰에서 최대한 정면에서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이렇게 쫙 보시면은 굉장히 크죠. 사실 이렇게 카메라로 봤을 때는 팍 와닿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카메라에 혼자만 잡히니까 그런데 예를 들으면 제가 근래 작업을 했던 이지 윙 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크죠. 물론 얘가 MG 중에서 그렇게 크냐라고 얘기를 하면 얘만한 친구들은 많습니다. 물론 얘가 MG 크기에서 큰 편에 속하는 건 맞아요. 더블 제타라든지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큽니다. 주변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크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크진 않아. 근데 왜 크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친구는 스탠드가 없으면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드가 기본적으로 포함된 크기, 그리고 보시면은 옆에서 보시죠. 이 백팩의 사이즈, 볼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소체 말고도 이 정도 영역을 더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베이스를 포함해서 라이플까지, 스마트 빈검 요거까지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사이즈를 잡아먹기 때문에, 공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MG 중에서도 큰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이 백팩이라든지 이런 어깨 외장, 다리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볼륨감이 굉장합니다. 이 친구 따로 포즈를 막 잡지 않아도 볼륨감에서 나오는 멋이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포즈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색감 같은 경우에는 1.0은 좀 더 색이 진합니다. 파란색이 좀 더 진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더 연하죠. 그리고 태스크포스 알파 버전으로 오면서 또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1.5, 그러니까 일반 버전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색깔과 조립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는 스티커나 이런 데칼 종류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센서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플라스틱 스티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 호일실 같은 경우에도 색상이 변경된 것 같아요. 조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습식 데칼도 전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 스티커류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색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 구성이 1.0스러워졌다? 1.0화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이 발 색깔이라든지 이 붉은색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원래는 1.5에서
2019년 버전에서는 파란색이 들어갔고요. 근데 1.0에서는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1.0의 색깔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에서 썼던 파츠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얘기냐, 일단 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색깔 살출만 바뀌는데 보시면은 네, 여기 요 빈포가 색분할이 없어집니다. 2019년 일반판에서는 이 친구가 색분할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조립을 할 때는 2003년도 1.0 버전에 색분할 되지 않은 파츠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도 원래는 다크 그레이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에 사용했던 요 색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vv 새로운 파츠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런데 요거는 S건담에 쓰는 연사 파츠, 그러니까 레피드 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파츠가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1.0에 들어갔던 파츠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저렇게 추가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웃겨요. 솔직히 말해서 야, 이거는 아예 새로 만들 생각을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 판을 개수를 해서 1.5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살짝 뭔가를 변화를 줘서 프리미엄 반다이로 출시를 했잖아요. 그게 2025년도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웃겨요. 야, 2003년도에서 나온 거를 2025년에도 신제품화 시켜서 출시한다라는 게 22년이잖아요. 그러면 2.0이 나와줄 만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웃기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0 파츠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전급 파츠 굉장히 많이 남고요. S 거도 그대로 남고 S 외장 그대로 남고 1.0 때 쓰던 것도 많이 남고요. 그래서 이만큼 한가득 남아 있습니다. 외관은 사실 뭐 이거 외에 더 이상 말할 게 있나 싶어요. 이 친구 굉장히 멋은 있어요. 다음은 추가 파츠 및 무장이잖아요. 그래서 무장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뭔가 카메라 위치를 바꾸기가 애매해. 잠시 이쪽으로 치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왜 꼬부러졌냐. 보시면은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리드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리드선에 이렇게 파츠들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유선식 인컴, 리플렉트 인컴하고 인컴을 구현할 수 있다. 사출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와이어 리드선이랑 파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꺾여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기믹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른다리, 왼다리, 그 다음에 머리. 그래서 이렇게 3개 구성이 되어 있고 빔샵의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인데 손은 좀 많아요. 손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장착해주고 있는 손이 가동손, 뿌리 가동되는 가동손이 한 쌍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먹 꽉찐 프로포션용 꽉찐 손 한 쌍, 그 다음에 편손 한 쌍, 그 다음에 요 무장손, 그냥 고정된 무장손 쓰고 있구나. 제가 말을 잘못했네. 어쨌든 한 쌍 있어요, 가동손. 그리고 고정된 빔라이플 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손 구성은 총 3쌍하고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7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츠는 그리고 이 파츠는 요 아까 보여드렸던 인컴에다 사용하는 파츠입니다. 이렇게 파츠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요. 무장을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일단 스마트 빈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빈건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발칸 4개 갖고 있고요. 빔 캐논, 여기 백팩에 이거 나와 있는 이 친구 빔 캐논 4개. 그 다음에 빔 샤벨이 어디 있느냐? 요 무릎 안쪽에 있어요. 이거 안 빠지더라고 잘. 좀 세게 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빠져서 일단 이렇게 빔 샤벨. 그래서 2개가 각 무릎 안에 휴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빔 캐논. 이제 빔 캐논 2개가 어딨냐? 요 다리 위쪽에 요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2개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렉터 인컴 해서 그거는 이제 양 무릎에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친구 있죠? 이 친구, 이 친구 두 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컴은 머리 헤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무장 구성하고 추가 파츠들은 이렇게 있고요. 간단하게 기믹 및 가동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믹 및 가동을 한번 볼 건데 사실 네, 가동을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이 친구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뭐 고개 뭐 들어주는 거, 숙여주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고개 들어주는 거 양쪽에 그 외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회전 가능한데 이 백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일정 이상 회전하기가 쉽지 않고요. 팔 들어주는 것도 요 외장 때문에 힘듭니다. 그 다음 팔꿈치 크게 굽혀져요. 생각보다 엄청 크게 굽혀져요. 이게 팔 쪽에는 뭔가 외장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당연히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요. 일중으로도 크게 굽혀지는데 이중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팔 이제 상박 회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 관절이긴 한데 이중 관절이 무색하게 외장이 걸리기 때문에 뭐 크게 굽혀줄 수 없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뭐 가동 기믹이 따로 있진 않고 축관절이라서 뭐 들어주는 거 빼주는 거 이 정도까지 움직이면서 자꾸 외장을 부딪혀요. 그냥 스태츄처럼 세워놓는 것을 강추합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뻑뻑하더라고요. 이렇게 발끝 이렇게 세우는 거 가능하고요. 들어주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게 발 뒤꿈치가 이게 가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 가동, 이제 뿌리 가동 3개, 1개, 하나 이렇게 가동하고요. 허리는 가동이 안 되죠. 이 친구가 허리 같은 경우에도 가변 기체예요. 이 친구 이래 보여도 가변이 가능한 기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이제 분해 조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딱히 큰 가동은 없어요. 네, 이게 답니다. 그럼 다음은 기믹으로 넘어갈 건데 기믹을 보면 간단한 거부터 볼게요. 이렇게 데칼 괜찮습니다. 데칼 찢어서 상관없어요. 이거 의뢰하시는 분이 이제 도색을 하실 거라 가지고 데칼은 제가 리뷰용으로 그냥 간단하게 붙인 거예요. 이게 여백이 있다 보니까 데칼이 위아래를 간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자마자 찢어졌는데 이거 데칼 붙이실 때 조심하세요. 제가 나중에 최종평 때 이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깨 슬라이드가 된다. 그리고 뭐 백팩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고요. 가변을 위해서 있고 그걸 보여드려야지. 인컴 사출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기믹이면 기믹이지. 인컴 사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리플렉트 인컴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꽂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출 보조 파츠가 있거든요. 요거를 꽂아주시면 인컴 사출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너무 흐느적거려가지고 그냥 나중에 좀 이렇게 딱딱한 철사라든지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구현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머리 인컴도 가능한데 머리 거는 제가 패스를 할게요. 기본적인 기믹은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최종평을 하자면 먼저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친구가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도 킷에서 파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스러움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나사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가동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해요. 조립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나사 같은 경우에 쓰이는 경우가 결합성을 위해 그냥 꽂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거를 그냥 나사로 쪼아준다는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립 난이도도 조금 있고 플라스틱에 나사산을 파서 들어가는 친구예요. 이제 반다이 이제 나사를 쓰는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도 위험하다. 왜냐면 나사산이 이제 파들고 갔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약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오래되면 터질 수 있다. 그 압력에 의해서. 왜냐면 파츠가 거의 그냥 딱 맞물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막 버려져 있는 거를 나사로 쪼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터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이 불안합니다. 2025년에 나온 또 가격도 18만 원짜리잖아요.
2003년도 거를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들이 남아 있고, 또 설명서 보시면 태스크포스 알파 버전 기준입니다. 설명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파 버전에서 변경된 부분의 설명서를 책자로 만든 건데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파츠가 추가로 됐다 해서 뭐 이렇게 한 거 조금이랑 스티커가 이제 바뀌면 스티커 번호가 바뀌었잖아요. 그거 바뀐 거, 그리고 레피드 파이어 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그냥 설명서를 그냥 조금만 바꿔주면 안 되나? 왜냐면 이거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예. 그렇다 해서 큰 단점은 될 수가 없지만 살짝 제 기준에서 아쉬운 느낌.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불편했다. 그래서 초보 분들한테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아쉬운 점에서 이제 조립감도 같이 얘기가 되겠는데, 물론 반다이 거고 지금까지도 계속 생산하는 친구다 보니까 막 조립감이 너무 안 좋아 이러진 않아요. 다만 조립 난이도 그리고 결합하는 게 생각한 것보다 최신 kit만 만들어본 초보자 기준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데칼 좀 잘 찢어지기는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수를 한 거긴 한데 어쨌든 조금 그런 부분도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긴 하지만 1.0의 향기가 계속 나는 친구다 보니 현 시기에선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도 100분의 1 사이즈의 익세스를 즐기려면 이 친구밖에 없으니까 초보분들은 사시고 좀 연습을 하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헤맸어요. 이 나사를 쪼어주고 어디까지 결합이 돼야 되고, 왜냐면 요즘 최신 프라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했을 때 그냥 착 들어가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친구는 설명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착 알아서 들어가지 않아요. 설명서를 보고 설명서에 나타나는 그대로 조립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뭐 아쉬운 점하고 이런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사실 그런 걸 제외해놓고 보면 볼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멋있습니다. 조립도 다른 프라들에 비해서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조립 자체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안 하냐 하면 추천은 합니다. 다만 내가 조금 프라를 해본 지 얼마 안 됐어. 한 몇 개 안 해봤어. 나사 들어간 것도 안 해봤어. 그러면 구할 수 있을 때는 구해 놓되 다른 거를 조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가변을 해봤어요. 연습도 해보고 했는데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못하겠어. 이게 요 백팩 쪽에 조인트를 돌려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와, 진짜 잘못하면 이거 한번 가변할 때 상태가 확 안 좋아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가변 한번 시도하는 바람에 관절 부분들이 좀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이 가변하지 마세요. 솔직히 가변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까지 익세스 앤드 S 건담 태스크포스 알파 버전 제품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슬기로운 프라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플래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끝!